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예. 받으셔야지. 네. 자, 오늘 첫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영장 발부 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진행 상황 전해줄까요? 예, 지난 12월 31일이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체포영장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대통령 측이 전격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계도 이제 제출을 했고요. 또 대응을 시작했는데 영장 청구 33시간 만에 법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만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불법 체포영장이란 반발과 함께 헌재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수처에서는 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을 해서 기일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오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집행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 영장 내용도 일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대응할 수 있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관련 조항까지 예외를 두면서 영장상으로는 이제 돌발 변수도 최대한 줄이고 이 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래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다 하면 법원에서도 영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예. 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 측에서 필요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공수처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한 상태였고요. 헌재 심판도 이제 준비기일이 되어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응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된 다음에 바로 이제 변호사 선임계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 윤 대통령은 수사와 정치적 책임 문제에 당당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도 있었지만 네네. 그 발언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법원에 영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은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이제 어디로부터 그럼 수사를 받을 계획이냐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면 누구한테 받냐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변호인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정작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은 여당의 반대로 묶여 있고 또 수사기관이 혼재된 상황에서 겨우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간의 조정은 마친 상태입니다만 이제는 이제 피해자 신분인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라는 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청구에서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내용이 예.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정작 중요한 이 대통령의 수사 또 비협조 이게 국민 대부분은 아마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이 그나마 안정이 되려면 수사와 헌재 심판 등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전히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권한 대행의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나라가 걱정이라고 하면 최소한 헌재 심판이라도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결국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일단 임명을 하면서 헌재 재판은 아마 조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도 지금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네네. 사실 이 헌재의 구인 완전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방해했다든지 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하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부터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사의를 표한다. 이게 사실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특검 보완 협상이 여야 간에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수사기관들이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부분도 하나 남아 있고 남은 헌재 재판관 임명도 저는 국정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문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헌법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집행 이런 과정을 위해서도 빨리 되는 게 맞다. 문제가 이제 이걸 어쨌든 권한쟁의
내용이 아마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사기관도 자고우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주저주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좀 타당치 않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부 지지자들의 보호 속에 지금 관제에 숨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숨어 있는 상태고 혹시라도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들, 돌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좀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진보 보수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헌법을 무시하고 또 법원의 판단을 사법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정치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똑똑히 목도를 하고 국민 안정을 위해서라도 또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 적어도 지금보다 더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래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2.3 내란 사태 직후로 이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들이 단체 골프를 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이래 갖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 언론이 취재한 내용인데요.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직원 8명이 내란 사태가 벌어진 나흘 후 7일에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골프장을 방문을 했고 이 모임에는 중간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전부터 예약돼 있던 그런 일정이었고 전부 외부인 없이 내부인들만 갔던 모임이다. 감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특별히 문제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날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이 극도로 높았고 전국적으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이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때인데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라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수장이 없잖아요. 예, 네. 조지옥 당시 경찰청장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직후예요. 네네. 그런데 예정된 골프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취소해야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 모임의 골프 예약이 얼마나 어려웠던 건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군과 경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던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임을 꼭 했어야 했는가? 실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인식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물론 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찰이라는 특수한 임무 그리고 시국에 따른 행동을 절제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 특히 경찰 공무원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냐. 실제 이제 당장 자기 소속 경찰서에 문제가 없어서 뭐 서장과 주요 간부 직원들이 골프 모임을 가졌다면 이건 기강회의죠. 기강회의. 그러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도 아직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조치에 미적거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라면 그죠? 뭐 골프를 미리 예약을 했더라도 좀 취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의아합니다. 이게 안 알려질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는 간부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부산시경 직속인 감찰부서가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요. 예, 감찰부서가 직접 수사에 나선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특히 지난 2022년도에 경찰청 지침 개정에 따라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 감찰계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도 이 지침이 개정되고 나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감찰부서가 직접 압수수색 영장 청구 후에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감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까지 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또 앞선 이제 탄핵 소추 시기에 골프 모임도 그렇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내부 수사까지 이 경찰청의 청장과 서울청장이 전부 구속된 상황이고요. 국수본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내란에 이제 가입된 혐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역청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일 수 있는데 이런 해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뭐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이건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률이 통과가 참 절실하다 네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그렇고 산업은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법 개정은 저는 거의 지금은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이 부정적이고 특히 이제 산업은행에 있는 영등포구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 수석인 김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전국 현안이나 이걸 봐도 법안 개정은 거의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빠른 통과는 거의 어려울 거다. 뭐 시장님은 2월 안에 얘기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단 현재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탄핵 인용으로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표가 더 중요한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특별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냐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침체된 지역사회에 그나마 새로운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뭐 조그마한 물 한 모금 같은 건데 이런 최소한의 법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고 봤을 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법안 통과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또 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부산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예로 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단히 기대가 많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밋빛 비전들을 많이 쏟아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가라고 하는 부분도 뭐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하나로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 부산에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한의 여러 발전 유인책을 시행할 근거를 가지는 정도로 인식하시는 게 좀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이라든지 국제적 수준의 뭐 도시 기반 구축하는 안, 또 행정 규제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그 정도의 내용인데 제도 미흡으로 인한 기업 유치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를 부산이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제도적으로 또 가지고 있느냐, 또 여기에 따른 인재 유익과 같은 인재 유지를 위한 이런 종합적이고 두터운 보완책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실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법안의 통과에 목숨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미리 만드는 것도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까 그런 준비를 미흡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감할 내용이나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이 일단 크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느냐에 대한 냉정한 비판도 있다는 것들도 인식을 하고 이 법안에 통과됐을 때 뭔가 바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휴, 그러게요. 예, 운범 사무총장님 오시면 좀 즐거운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워낙 세상이 시끄럽고 지역 현안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묻힌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